총각 방구석 있지 말고 광합성을 해라. 얼굴에 곰팡이 생긴다. 싫어. 제 하얀 피부를 유지하려면은요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고요. 저는 태양이 싫어. 나는 그중에 총각이 제일 싫다. 오늘 자외선 정말 짜증나네. 자외선 지수가 오늘 얼마나 높은데 그러세요? 이런 날에 나갔다가요 김이 죽은 깨가 그냥 파바바박 올라오는 거 모르세요? 무슨 피부 관리 저래 하노? 백옥 같은 제 피부가 이게 매력 포인트인데 오늘 전 절대 밖에 못 나가요. 아이고 방구석에만 있어가 얼굴에 검버섯이 그만큼하노. 아니 햇빛도 쪄이고 강압성도 해야 비타민 D 중성도 될까 아이가 안 그래? 싫어. 이거 창문 좀 닫아주세요. 적당히 해라. 선글라스 좀 주세요. 가뜩이나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햇볕까지 눈이 부셔요. 눈이 작아서 부시는 거 아이가? 아니요 태양을 안 된다. 이래 방에만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아야 돼.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 피부과 선생님 좀 모시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야지 안 되겠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동네에 아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 동네 터줄 때가 마이가 의사 선생님들도 각 잡고 있지. 전화번호가 여있네. 1588 경덕 1588 경덕 레레레레레레레레 번호가 레레레레레레. 여보세요 선생님. 예요. 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버전 필라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방센터거든요. 예? 와 계시다고요? 어디에? 안녕하세요. 출장 나왔습니다. 어머야.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경덕입니다. 선생님 목소리 참 부드러우시다. 인자는 와가지고 막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시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뭐 처음도 아닌데 왜 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인데 왜 피부까지 보시고 안 보시는 데가 없나요? 제가 20년간 저희 학회에서 피부 미용 건강 쪽으로 20년간 강의와 교육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99%가 피부 쪽 환자분들이 최고 많아요. 그래요? 아니 저 선생님 봐보 있어. 이런 이 얼굴 20년 만에 처음 보지요. 이 총각 얼굴에 검게 핀 거 이거 검버섯 맞지요 선생님? 제 얼굴 완벽하지 않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맞단다. 검버섯은 보통 피부 노화로 발생하는데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총각의 피부 상태를 봤을 때 피부 나이는 60대 정도로 보이네요. 정확하게 보시네 역시. 60대요? 저런. 50대밖에 안 돼. 저런. 아니 아직 30대인데 뭐. 봐라. 그런 말씀하고 내보다 나이 있어요. 많다는 소문이 많네. 그러면 얼굴 나이는 이미 갔네. 선생님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 햇빛도 안 쬐고 이러면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라 카노? 요즘처럼 자외선 지수 높을 때는요 이게 밖에 나가면 피부가 더 상해요. 안 좋아요. 그렇죠 선생님? 자외선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퀴즈부터 출제하고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뜨거워질 일만 남았는데 자외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지? 예? 그러고 또 간절기 피부 관리에 많은 상담 또 고민 있으신 분들 피부에 대한 이야기들 샵 2848번으로 보내주이소.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퀴즈 주이소. 자, 문제입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것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에 기미, 주근깨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지수가 높은 여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자외선, 2번. 기만선. 네. 이분도 참 피부가 좋던데. 예.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1번 자외선 2번 김완선 지금 정답 보내주시고 피부 상담 많이 남가주이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김완선 피부 할래요. 김완선 피부. 와이카노 광고 듣고 옵니다. 자, 궁금타파 그래요. 네. 자, 오늘은 김경덕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 우리 건강에 관해서 특히 오늘은 좀 피부의 건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피부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자외선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자외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피하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또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순기능일까요? 일단 우리가 자외선을 충분히 쏘여주지 못한다면 네.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네. 우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듯이 네. 여기 연구 논문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플로리다의 해안에서 20분 정도 자외선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엔돌핀이죠. 베타 엔돌핀. 우리는 플로리다 못 가니까 술도 정도. 저희 나라에서는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플로리다 해안에 그 일조량하고 비슷한 데가 해운대. 진짜요? 그 해운대든 뭐 우리 울산에 뭐 울산에 그럼요, 간절곶도 그럼요. 있고요. 뭐 주전, 몽돌 예. 다 좋죠. 예. 자외선이 순기능도 있다라는 네.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샵 2848로 네. 물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53번님이 자외선에 대비하는 선크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 가고요. 또 저녁에 세안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보셨네요. 네. 조금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길게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선크림을 만드는 과정과 개인에 따라서 지속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 기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상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에 한 번, 그다음에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에 한 번 이 정도로 이제 선크림을 덧발라 주시면 되고 네. 운동이라든지 뭐 등산, 뭐 골프 이렇게 운동,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2시간 이내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네. 20분마다 덧발라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그래서 20분마다 바르면 얼굴이 그럼 완전 거의 타이거 마스크처럼.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이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덧바르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형도 한 가지의 그 튜브 타입의 제형이나 뭐 스틱 타입의 제형 한 가지만 쓰시지 마시고 네. 여자분들은 쿠션 타입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쿠션은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위로 덧바르기 좋고 두드려주는 거. 그렇죠. 예. 두드려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세안은 저녁에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한 것처럼 클렌징으로 닦아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네.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안법이 과거에는 이제 깨끗한 세안을 하기 위해서 이중 세안까지 하는데 지금은 그로 인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피부 자극감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안 쓸 수는 없지만 클렌징 폼이라든지 클렌징 젤이라든지 아주 소량으로 거품도 소량으로 내서 겉에 있는 부분만 좀 밀어내 주시고 네. 물로 부드럽게 세안을 해준 다음에 얼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최고 좋은 세안법이고 혹시 네. 남아있다 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은 대부분 이제 12시간에서 18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건조해져서 피부의 각질과 함께 동시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래요? 화장품들이 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모공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렇게 세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얼굴에서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세안을 해야 개운하고 시원하고 씻은 것 그렇던데. 같다 이런 느낌.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저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각질을 보존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네, 우리가 각질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4주 정도 걸려요. 각질이 예. 형성돼서 나와서 건강한 각질이 쌓이는데 4주가 걸리는데 4주가 미처 못 지난 덜 성숙된 각질들이 올라오게 되면 안착하지 못하고 자꾸 들뜨게 되고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지니까 아토피나 악화되고 피부 질환도 악화되고 아니 그럼 선생님 보통 우리가 뭐 각질 제거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막 벗겨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어쩔 때 심할 땐 떼수건 가지고 문지르고 그래요. 막 다제수건 같은 거 네. 있는 문지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과거에 이제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네. 아버님 월급날 보통 목욕탕 한 번 가시기 때문에 그때 온 얼굴을 떼수건으로 밀었고 그럼요. 뻘게 갖고 예, 나오시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익어서 어머님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매일 다 샤워하시고 다 세안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히려. 네. 이거 꿀팁이네요. 햇빛 알러지는 왜 안 없어질까요, 선생님?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점에 햇빛 알러지가 꼭 생겼는데 이번에 긁느라고 잠도 못 잤습니다. 이게 해 너무 떨어지면 가려우신가 봐요. 밤에도 계속 가렵고 그런가 보네요. 이 햇빛 알러지가. 요새 이제 마스크 착용하면서부터 햇빛 알러지 환자가 진짜 많이 한 3-4배 늘은 것 같아요. 네. 결국 그것은 이제 기존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에 어떤 자극 요인이 가해졌을 때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고 햇빛 알러지가 대부분 이제 햇빛 자외선 그 자체 영향보다는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요. 네. 이 자외선에는 이제 열을 많이 내는 파장이 긴 A가 열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B는 절반 정도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극감이 좀 따갑죠. 네. 근데 그 열감 때문에 아마 햇빛 알러지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열감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예. 어때요? 일단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름철 피부 건강에 우리가 많이 바르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마시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수분 같은 경우. 아, 수분을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 마시는 게 최고 효과가 좋습니다. 아. 보통 이제 물을 잘 안 마시고 체질적으로 네. 피지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 피지 생성이 많군요. 일반적으로 많아요. 아. 피부의 보습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보상작용으로 피지를 만들어내서 분비를 와, 많이 신기하다. 해서 피부를 보습을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네.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죠. 아, 그럼 오. 저도 물을 안 마셔가지고 얼굴에 항상 이렇게 기름이 잘잘잘 흐르나 보네요. 본인이 그러면은. 인간 유전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저 기름종이 안 쓰고요. A4 용지를 써도 될 정도예요. 기름이. 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네, 우리 4663번님이시네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반만 타서 고민이에요. 이 코 윗부분만 시커멓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이런 예,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입 주변은 또 하얗고. 어떻습니까? 그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제 선텐 같은 거 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일상생활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긴 납니다. 네. 근데 결국 마스크도 자외선을 차단해주진 못하고 특수하게 기능적으로 뭐 스포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용으로 나온 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KF94 마스크는 자외선을 차단해주지는 못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네. A는 저 3,000km 상층에 있는 오존층에서 다 반사로 튕겨내고요. B는 한 50% 정도 내려온다고 보는데 네. 흐린 날에는 이제 비도 구름 같은데 이제 흡수가 좀 되고 네. A는 다 뚫고 들어와요. A가 파장이 제일 길거든요. 우리가 왜 자외선이라고 하냐면 빨주, 노초, 파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는데 네.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파장이기 때문에 자외선이고요.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네. 적외선은 주로 열을 많이 담당하고 자외선은 살균 소독 작용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마스크에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탑니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괜찮아 이런 그러니까. 분들은 잘못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마스크 쓰면 여긴 그늘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맞아요. 요것도 뚫고 마음을 들어온다는 놓게 되는데. 정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한쪽은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은 밝아진다. 이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스크 색상에 따라서도 자외선 차단이 달라지거나 뭐 그럴 수도 뭐 있나요? 흰 선생님? 마스크냐 검은 마스크냐에 따라서. 네. 보통 이제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시키고 그다음에 검은색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가시광선 아까 말씀드렸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네. 근데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아. 미세하게나마 반사를 시켜주겠지만 흰색이 그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닐 겁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자외선이 다 뚫고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운동할 때 모자에 장갑까지 다 착용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피부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일광욕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들 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나가시잖아요. 네. 탈까봐. 뭐 밭에 일하러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100%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량의 자외선은 들어오는데 아까 자외선도 중요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살균도 한다고요? 그럼요, 살균합니다. 네, 광합성도 되고 그죠? 그렇죠. 악성도 되고.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20분 동안. 네. 최근에 세안하고 났더니 콧등 옆에 오돌토돌하게 넓게 요철 같은 게 막 펼쳐져 있어요. 뾰루지는 아닌데 피부 면면이 토돌토돌해지는데 이건 무슨 증상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닭살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인가요? 약간 그런 게 올라온다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 모낭에 이제 염증이 있는 모낭염인데요. 아, 염증이요? 네, 주로 이제 솜털, 수염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게 되는데 네. 코 주변, 입 주변으로 이렇게 모낭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고 수증기가 네. 쌓이고 화장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 또 섞여가지고 화학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모낭염이 많이 생기게 되죠. 요거는 그럼 약물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농포가 생기고 고름이 잡히고 네. 하는 요럴 때는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이제 자극 증상 일 때는 이제 소염제 정도로 치료 가능합니다. 병원에 방문을 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0409번님 자기 전에 무슨 꽃 에센스? 동백꽃 오일을? 같은 뭐 요런 추출물이 들어가 네. 요런 걸 바르면 괜찮은지 정말 윤기가 나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피부 속까지 좋아지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지금 뭐 얼굴에 윤이 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지금 쓰고 계신다는데 네. 이거 특정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예.
이제 피부가 건조한 겨울철 시기에는 이런 이제 오일 제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쵸. 있고요. 예. 여름철에도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속은 네. 건조하고 겉은 이제 기름이 번들하고 그래서 그걸 또 막아주기 위해서 오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체질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오일로 인해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많이 오십니다. 아 오히려요. 예. 아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전체적으로 생겨요. 이게 왜 그렇죠? 하시면서 이것도 모낭염인가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좁쌀. 얼굴 전체적으로 생겼다, 좁쌀이다 하면은 이제 모낭염보다는 자극 증상으로 인한 알러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약간 마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부위만 알러지가 오는 게 아니고 네. 이 물질이 우리가 손을 타고 이마로도 갈 수 있고 그쵸. 눈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다 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로 주신 분 중에는 아이인데요. 귀 뒷부분이 찢어진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토피인가요? 라고 또 질문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아토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안경을 쓰는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안경테에서 자극에서도 올 수 있고요. 또 땀을 흘리고 더운 계절에 이제 손으로 간질간질해서 만지다 보면 네네. 습진 형태로도 올 수 있고요. 이런 건 습진이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게 맞겠죠? 맞죠. 근데 일단 저희 우리나라 소아과 엄마들은 소아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이제 특정 로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리 땡땡땡 로션을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하루 이틀 발라보시고 호전이 없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선생님, 꿀 피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너무 궁금하지, 이거. 정말 꿀 피부를 갖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악건성이거든요. 이거 불편하거든요. 악건성이신 분들은 그죠? 어떻게 하면 이분도 꿀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그 좋은 피부, 꿀 피부는 결론적으로 건강한 피부거든요. 예. 악건성이라면 건성을 해결해 줘야겠죠. 예. 첫 번째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고요. 생활 습관. 물 많이 마시는 거.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생활 습관, 네. 그다음에 피부가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끔 하는 또 생활 습관, 네. 세안 습관이라든지 화장 아. 습관이 있겠죠. 음. 네. 그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정을 먼저 하고 그래도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겸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성이신 분들한테 제일 나쁜 생활 습관은 뭡니까, 선생님? 첫 번째 물 잘 안 마시는 거, 아, 물. 무조건 물이네요. 그다음에 세안을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 제가 둘 다 제가 다 하고 있네요. 그 두 개 다 그 안정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요, 선생님 우리 저 보시기에? 이관영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비누 세안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럼요. 네, 비누 정확하신데요? 세안을 빡빡하게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보상작용으로 피지샘이 발달하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체질적으로 피지샘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잘 안 막히시기 때문에 와. 뾰루지가 잘 안 나시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러니까 샘이 그냥 콸콸 나온다는 얘기네, 피지가 샘처럼. 그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안 습관만 조금 교정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께서 선생님 화면 보니까 선생님이 제일 꿀 피부신데요. 뭐 드시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뭘 즐겨 드세요? 뭐 선생님 수분 피부 섭취. 너무 좋으세요. 광나요, 광나. 아니, 수분 섭취를 많이 저희 지금 하셔서 조명도 그런가? 안 쏘고 있는데 선생님 이마에서 광나요. 선생님 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물을 많이 먹고요. 예. 또 이제 그 어떤 약보다는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이 있어요. 네, 그거 정도 챙겨 먹습니다. 야, 지금 다들 제가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었네요, 선생님 하시면서 본인을 지금 질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희 딸이 36인데 양쪽 눈 밑에 기미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기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경계층이 생겨서 표피형 기미가 제일 많은데요. 네. 이 기미를 어떤 무리하게 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필링이나 이런 박피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장벽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는 진피와 표피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진피로 떨어지게 되게 되는데 네. 이런 진피형 기미까지 갔다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색소를 일일이 다 파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표피형 기미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러나 기미는 역시 생활 습관에 어떤 피부의 어떤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재발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표피형 기미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 투자해서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 네. 한번 가까운 병원 방문해 보시라 하시죠.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또 질문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 현대인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네.
네.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먹여보고 주사를 줬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빨리 회복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즘 이제 자외선 아까 좋은 점도 있다고 했듯이 자외선 섭취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는 자외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햇빛이 좀 쐬고 걷는 것도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사회적으로 요새 또 공중전화도 DDD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 D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아재 개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네, 뭐 우리 이관영 아나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께 진단을 이렇게 인정을 내려주셨어요. 해주시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물이나 많이 열심히 마시면서 피부를 덜 빡빡하게 씻어라라는 말씀 이관열 아나운서한테 전해주셨습니다. 벌써 저 3부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네. 지금 질문이 지금 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좀 더 이따 가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가셔야 돼요? 네,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샵 2848번으로 네. 피부 관련 질문 더 주셔도 자,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광고. MBC 라디오 여러분은 울산 MBC 깜찍이 이관야 귀요미 이남니의 학계는 라디오를 들고 계십니다. 학계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학계를 듣고 계시죠? 다른 그래요. 네, 자 학계는 라디오 최초입니다. 궁금타파 연장전 들어갔습니다. 샵 2848번으로 피부에 관련된 궁금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419번님 문자 주셨어요. 60대 초반인데요. 목 쪽에 몇 년 전부터 잡티가 많이 보이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목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밤을 새고는 어떤 뭐 학생들 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보면 좀 시커매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보일 때 있죠. 또 다크서클도 더 심해지고 네. 피곤하고 컨디션 떨어지면 어떤 색소성 질환도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더 진해져 보일 수도 있고 더 연해져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목에 이제 어떤 색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잡티가 보일 때는 이것도 치료가 되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피부 색소성 병변이냐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이가 물사마귀처럼 피부에 나는데요. 간지럽다고 합니다. 아이고. 긁어도 딱지도 생기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목에만 생기다가 등 쪽으로 여러 군데 또 나는데요. 이것도 네, 약이 방법이 있는지. 없을까요? 예. 물사마귀? 얘기 들어보니까 물사마귀 맞는 것 같고요. 물사마귀는 여러 군데로 퍼지나요, 선생님? 가만히 그러니까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의 면역으로 없어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말요? 모습인데 간지럽다 보니까 아이가 긁게 되고 그쵸. 그 수포 안에 바이러스들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손을 타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게 돼서 내 손으로 옮기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 주변으로 옮기는 거 그 물 때문에 옮기는 거고 다른 원격 부위에 예. 이제 전이가 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타고 많이 가게 되죠. 뭐 레이저라든지 뭐 어떻게 약이라든지 바르는 연고 이런 치료법이 있을까요? 다 있고요. 근데 약으로는 조금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레이저는 아이한테 어리고 그죠? 고통이고. 고통스럽고 흉터를 많이 남길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열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꼭지딱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톡톡톡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가끔 이제 레이저 다른 데서 해가지고 또 재발해서 결국은 이제 만성적으로 흉이 져가지고 오시는 아이고. 분들이 있는데 레이저는 최후에 아마 수단일 것 같습니다. 절대 먼저 하시지 말라는 일단은 더 이상 퍼지는 걸 좀 막는 게. 예, 가까운 소아과나 또 피부과 이런 데서 시행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목 부위에 쥐젖 같은 게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거해야 되나요?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저 이거 손톱으로 제거했다가 와 진짜 아프대요. 피 보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 둘 셋 다 땄는데 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예, 과거에 우리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하죠. 예.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여자분들은 그 명주 실로 꽁꽁꽁 묶어놓으면은 3주 뒤에 딱지가 돼서 떨어지더라. 그런 네. 민간요법. 네 들었어요. 맞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염증이 왕창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묶는 거는 치료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저전.
경우도 있지만 안 저 되는 머리카락으로 경우는 묶는 분도 봤어요. 네. 머리 자기 머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면역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간단하게 제거 가능하고요. 아, 생각보다 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요게 이제 퍼져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같이 한꺼번에 제거하시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전신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꼭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연관돼서도 중요하군요.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네. 지병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33살인데요. 물김치를 담궜어요. 그 빨리 김치가 맛들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요. 뭐 예. 좋은 방법 있으면 좀 혹시 아시는 거 없나요? 아, 물김치를 담았는데 빨리 김치가 맛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 김치 냉장고에 숙성 기능이 있죠. 선생님 해결사십니다. 야, 전혀 당황 안 하시네. 혹 들어가도 네.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숙성 기능을 이용하시라고요. 예. 예. 아니 마스크 쓰면 코 주위가 너무 간지러워요, 선생님. 알러지인지 제가 안 씻은 건지 뭐죠?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스크 쓰면 가렵다. 거의 65% 이상에서 마스크의 자극감을 호소하시는데요. 알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가벼운 연고 같은 거를 살짝 바른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면 조금 덜할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철이 달린 부분 이쪽이 튼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가 눌릴 수 있어요. 압박에 의한 피부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참 겪지 못했던 피부염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근깨 기미 이거 레이저로 치료해야 하나요,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지금은 레이저로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는 뭐 다른 방법도 썼습니다. 근데 항상 재발률이 높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레이저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는 거고요. 네. 기미나 주근깨도 어떤 있는 깊이에 따라서 한 번에 뺄 수 있는 것과 나눠서 빼는 것을 좀 구별해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김치 빨리 맛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답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센스쟁이시네요. 예. 더 재밌는 건 0523번님이 지금부터 원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부터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다. 의외로 물을 섭취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뭐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뭐 두 잔 마시게 되는데 물은 잘 마시게 안 되네요. 맹물만. 그렇죠. 커피에 또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예.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열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카페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신다 물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되겠죠. 그렇죠. 이뇨작용도 하니까요. 그게. 그렇죠. 물 네. 빼내고 물이 증발되고 결국 수찬의 수분량은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여리 어머니님이 문자 주셨는데 주사란 진단을 몇 년 전에 받으셨대요. 얼굴에 선크림조차도 바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가렵고 붉은 반점이 계속 생깁니다. 일체 손을 대지도 않는데도 계속 이런 증상이 있고 병원을 찾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더 답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사는 이제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고요. 전신의 면역과 관련된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주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방치됐을 때 뭐 관절이라든지 다른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어떤 병원보다는 조금 상급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이 주사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주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거군요. 자, 김치 얘기 올리신 분인데요. 네. 김치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겠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능이세요라고. 반팔 입고 테니스를 치면 두드러기가 자꾸 올라오신대요. 이것도 햇빛 알러지인가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콜린성 두드러기라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게 되면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도 그게 햇빛을 받는 부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콜린성 두드러기는 2시간 이내에 보통은 그늘에 쉬고 있으면 가라앉는데 네. 햇빛 알러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시간이 좀 오버해서도 지속되는 건지 그걸 보고서 일단 판단하시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수치가 높으면 몸에 좁쌀 같은 게 나나요? 전 목 주변에 좁쌀 같은 게 좁쌀만하게 났어요. 제가 당화혈 색소가 좀 높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게 이제 당뇨병의
잘 유지되고 있는가 3개월간 내가 잘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게 그 기준점이 되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6 이상을 이제 치료의 선택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건 아까 제가 목의 쥐젖 얘기하면서 네. 만성 질환을 한번 맞아요. 고려를 해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당뇨가 포함되긴 하는데 아.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0년 돼가지고요. 예. 근데 한 30% 미만에서 아마 당뇨 환자분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당화혈색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관련이 없는 것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당뇨 조절을 잘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걸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연세가 아무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또 목에 쥐젖이라는 게 나는 게 노화 반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주실로 묶어도 안 되고 머리카락으로 묶어도 안 안 됩니다. 되고요. 내 미관상 머리카락도 안 있으면 돼요.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시면 될것 염증을 일으킵니다. 예. 네, 오늘도 또 선생님과 함께 피부과 질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자, 물 많이 마시고 커피 줄이고 세안 부드럽게 하고. 네. 예, 요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덕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고요. 신청곡 하나 주고 가시죠. 선생님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제 친구가 하나 꼭 부탁하고 한다고 곡을 꼭 선정을 해줬어요. 친구분께서. 네. 이게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로 우리 모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맞아요. 이제 여행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우리 여행을 갈 수 있는 와우. 그날이 오기를 꼭 바란다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네. 1997년 우리 IMF 터지던 그 해 3월 달에 발표된 곡이에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요. 아프리카고요. 가수는 유피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어머, 바다로 유명한 유피의 유피. 아프리카를 어. 또 선생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